버냉키가 주장했던 거는 이거 어차피 다 채워져야 인플레이션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돈 푸세요. 연준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분들이 인플레이션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안녕하세요.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네네. 지금 증시 단기 시장 전망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 레벨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특히나 올해 전망, 어닝에 대한 전망도 그렇지만 내년 이익 성장에 대한 전망이 너무 긍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어닝 컨센서스가 순이익 기준 한 88조까지 내려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80조 원 초반대다라고 보면 이러면 이제 내년은 얼마로 보느냐 그러면은 내년은 120조거든요. 아, 예. 그럼 갑자기 올해보다 내년 이익이 50% 는다라는 가정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부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2분기 실적을 전후로 해가지고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 보면은 시장이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거 너무 당연해요. 그렇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게 조금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크지 가격 조정처럼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커렉션이 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 기간 조정 가능성은 가격 부담이나 뭐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있겠지만 정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많이 드릴 텐데 정책이 정말 세게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더 걱정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기간 조정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업종들, 좋은 주식들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인데 그렇죠. 네. 뭘 사고 뭘 팔고 뭐 이런 전략이 필요할 네.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작년 12월까지 헤지펀드 운용을 했어요. 헤지펀드라는 게 결국은 롱숏인 거거든요. 좋은 거를 사고 좋은 거를 팔자 그런 건데 이제 롱숏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SK증권에 2월 달에 조인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장에 던졌던 화두가 롱, 뉴, 숏, 올드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데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뉴 이코노미와 관련된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 이런 거 사고 올드 이코노미와 관련된 포스코, SO일 뭐 이런 거 팔자 이런 거죠. 그게 직관적으로 많이 와닿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 5월 21일 하면서 이 말을 좀 바꿨어요. 롱 뉴를 하되 숏 캐시를 하자로 바꿨습니다. 아, 숏 캐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좀 약간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뭐 주식을 판다라고 보면 주식을 파는 거는 숏 주식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롱 캐시. 근데 이거 반대로 하면은 뭐냐면 숏 캐시를 한다라는 얘기는 숏 캐시 현금을 버리고 뭔가를 산다라는 거죠. 뭔가를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뭔가를 사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숏 캐시 해야 된다. 주식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알아듣기 쉬운 투자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숏 캐시. 그런데 왜 숏 캐시를 해야 되느냐의 핵심 아이디어는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통화량을 이제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투자자분들하고 통화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투자자분들의 반응은 솔직히 이런 반응이에요. 아, 이게 뭐 지난 10년 내내 통화량 얘기인데 또 유동성 얘기 또 하는 거야?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달이 안 되는구나 싶어서 저희 통화량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는 게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에서 내리에서 생각하는 거는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증가하는 게 이렇게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화량이 늘어나면 뭐든지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판다는 거를 제가 이제 숏캐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좀 그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유가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0불까지 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가가 뭐 수요가 안 좋고 뭐 공급이 많아 좋은데 0까지 가는 건 알겠어. 근데 마이너스 40까지 간 건 너무 심하잖아요. 한동안 그게 문제가 됐었죠. 왜 그랬을까요? 저장 공간이 없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유가와 비슷하게 대칭돼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금리인데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돈을 저장할 곳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너무 넘쳐나서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저장해 놓을 공간을 찾기 위해서 채권에다 저장해 놓고 뭐 대체 투자에 저장해 놓고 부동산에 저장해 놓고 뭐 이렇게 하다가 좋은 비유네요. 그렇죠?
하다가 채권이 넘쳐난 거예요. 그렇지. 더 이상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가도 채권을 사는 그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통화량이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너무 넘쳐 흘러서 저장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주식으로 올 때도 됐다.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간다. 요거 아닌 것 같고요. 부동산에서 흘러 넘쳐온 돈이 주식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사람들이 흔히 직관적으로 아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를 맞습니다.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네. 어떻게 봐야 자, 되나요? 이게 제가 숏캐시 하자.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생각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요. 화폐 가치 하락은 원래 인플레이션이었으니까. 근데 이 연결고리를 저는 끊어내기 위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거를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마이너스 GDP 갭, 뭐 아웃풋 갭,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잠재 성장률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실질 성장률 그리고 이제 아웃풋 갭 이렇게 경제 용어 좀 어려우니까 예. 제가 조금 더 쉬운 설명으로 예. 현대차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자, 현대차가 생산 캐파가 한 700만 대 정도 됩니다. 요게 이제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에요. 예.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500만 대밖에 못 팔았어요. 오케이. 그럼 실질 성장률이 500만 대인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 두 개 200만 대 남았잖아요. 이 200만 대가 재고 다른 말로는 아웃풋 갭이라고 연결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올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내년에 정말 다행이에요. 내년에 현대차가 잘 팔았어요. 차를. 현대차 캐파가 700만 대인데 750만 대를 팔았어요. 그러면 현대차가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인플레이션이 올까요? 라는 질문하고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700만 대보다 750만 대 너무 잘 팔았지만 여전히 재고는 150만 대가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웃풋 갭이라는 개념을 누적의 개념, 이 누적의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쌓여 있는 이 누적의 개념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 경제 전반에 걸친 인플레이션이 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게 이제 제 설명한 버냉키의 설명이었고 이렇게 조금 그 2018년에 조금 튀어나온 즉 잠재 성장률보다 조금 더 성장해서 아웃풋 갭이 플러스가 났을 때 이때 뭐 했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했거든요. 인플레 올 수도 있다. 금리 인상하자.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버냉키 말은 작년 말에 논문을 통해서 버냉키가 주장했던 거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다 채워져야 인플레이션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돈 푸세요라고 하는 동안 코로나가 터진 거죠. 이 그림 보시면 이 그림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 누적이 아무리 빠른 회복이 되더라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현대차를 설명드릴 때 200만 대 재고 쌓였어요. 그럼 내년 잘 팔아고 150만 대 줄었어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럴 줄 알았는데 400만 대로 재고가 늘어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인플레이션 오겠냐는 거죠. 그거 다 채워야 되는데. 다 채워야 되는데 그거 다 팔아야 되는데 내 캐파 아니면 이거 안 되겠다 결국에는 캐파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나요? 레이오프가 일어나는 거고 실업이 나타나는 거고 소비가 줄게 되고 이것도 다시 디플레이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자 이게 이쪽이 통화량이에요. 인플레이션 요인은 맞아요. 이쪽에 있는 디플레이션 요인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게 진짜 커서 제가 요즘에 보면은 연준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분들이 인플레이션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이 얘기만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거 걱정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통화량이 늘어나서 인플레 걱정되는데 이런 거랑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완전 키포인트를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플레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